미국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발걸음도 지금 급해졌는데요.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지난 7월 이 암살 시도를 당했었던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12 weeks ago, we all took a bullet for America, but I've never stopped fighting for you, and I never will. Never will. Never gonna stop. First of all, I want to say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낯익은 얼굴이죠. 이날 유사의 현장에요.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유세 현장 분위기를 달구기도 했는데요. 스트롱맨 이미지를 돋보이려고 했던 트럼프 후보. 바이든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고령 리스크를 오히려 본인이 지금 발목 잡히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할 때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훨씬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이제 상대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젊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실수도 계속 고령 리스크와 연계되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난 9월 10일에 있었던 그 양자 TV 토론을 언급하면서 관객들이 완전히 흥분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TV 토론은 관중이 없었죠. 그리고 그 양들의 침묵, Silence of the Lambs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술의 침묵, Silence of the Lips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그다음에 그 이란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표현하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북한 대통령 이렇게 잘못 표현을 해서 또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수들이 있었는지 몇 장면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He took none. I'd like to see him take one, just one, a real easy one. Like go through the first 5 questions. He couldn't do it. They said that we have to guard the United Nations, which mean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who's basically trying to kill me. They want to guard him, but they don't want to guard me. 자, 지금 일부 지지자들도 고령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트럼프 후보는요.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모건의 회장이 본인을 지지한다는 글을 또 올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JP모건 회장 측에서 그런데 이 내용을 부인했죠.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JP모건 회장은 미국 민주당의 우호적인 인물인데 트럼프가 자꾸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번 사안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JP 모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기부하는 그런 인사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JP 모건의 입의 향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고 계신 것이요. 이 트럼프와의 관계가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다시 청와대 교역관에 입성하는 것에 본인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힘으로써 트럼프와 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또 최근에는 그런데 다시 좀 돌이켜보면 트럼프의 어떤 이민 정책이나 관세 정책에 결과적으로 그가 옳았던 부분도 있다. 또 이렇게 트럼프를 좀 지지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 우호 인사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 JP 모건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이번 또 대선에서 어떤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측에서 이 JP모건 회장이 나를 지지한다 올렸다가 JP모건 회장이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트럼프 측에서 그 글은 이 트럼프가 올린 게 아니다.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해프닝으로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됐죠. 자, 트럼프가 피격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해리스 후보는 이 허리케인 피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재 민주당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I'm here to find out what's going on the ground, to find out what more we can do in terms of federal aid, such as what we announced today, and the federal support we're giving to make the work that is happening here and that continues really is the best of what we can do to bring federal, state, and local resources together in a way that is coordinated with one purpose and one purpose only, which is bringing relief, support, and help to the people who are most in need and desperate for help. 이번 대선을 놓고 미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 이런 말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는 주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 트럼프 후보는 남성들의 적극적인 지지. 그러니까 남녀가 굉장히 명확하게 갈리고 있죠. 사실은 미국 정치가요, 그동안에 어느 정도 양극화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한 그 대선부터 시작해서 이번 대선까지 지금 세 번의 대선에서 그런 양극화의 흐름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죠. 더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두 후보의 정체성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백인이고 고령 남성인 트럼프 후보, 그리고 비백인이면서 여성이고 동시에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카멜라 해리스 후보. 이 두 후보의 정체성이 워낙에 극명하게 다르다 보니까 성별, 연령, 그리고 인종 등등에 있어서까지 지지율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진영에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유권자로 등록을 더 많이 하고 투표를 많이 하러 나가게 하는 지금 그 부분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요, 앞서 그 그래픽에 보면은 전체 지금 퍼센티지는 한 50대 48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각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어디가 더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지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끝까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